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오세훈,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장 선거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닙니다. 자, 전국에 많은 광역자치단체장이 있지만 서울시장은 장관급입니다. 서울시 부시장은 차관급입니다.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급이 좀 다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장관급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이 참패한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모레 주재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날 문재인 대통령을 만납니다. 오세훈이 모레 문재인을 만나는 겁니다. 상당히 뜻깊은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문재인 청와대는 지금 바짝 쫄고 있습니다. 장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국무회의에는 한 번도 야당 인사가 참석한 적이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 분위기는 잘 모르겠으나 문재인 대통령의 스타일을 볼 때 박력 있게 회의를 진행하고 주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청와대에서 비서들이 써준 원고 읽고 준비된 대로 착착착 대개 이런 식으로 끝나지 않을까요? 장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청와대에 끌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런 강요회의에서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치받았다거나 이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반기를 들고 한 경우는 언론에 별로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이어령 문화부 장관 같은 경우는 엉뚱한 소리도 하고 좀 다른 입장을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결코 이런 장관들의 행동을 용납할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독재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혀 엉뚱한 스타일의 사람 한 명이 등장하는 겁니다. 바로 오세훈입니다. 자, 야당 인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 국무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장관들을 긴장시킵니다. 이제 발언을 할 때 그전에는 다 우리 편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떠들자. 그런데 야당 배석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내공이 간단치 않은 그런 사람이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을 함부로 하겠습니까? 오세훈이 바로 모레 국무회의에 참석합니다. 지금 장관들 청와대 발칵 뒤집힌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모레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도로 내일은 코로나19 관련 장관회의를 갖고 또 며칠 뒤에는 경제장관을 따로 불러서 회의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그전까지는 이럴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냥 편하게 대충 하지 이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등장하면서 바로 지금 막 자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전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공시지가 이거 엉터리야, 새로 해야 돼. 서울시가 따로 재조사하겠어. 코로나 방역 대책 이게 최선입니까? 자, 서민들의 고통을 정말 반영한 겁니까? 우리는 서울시 코로나 방역 매뉴얼을 따로 만들겠소. 지금 주말에도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코로나와 관련한 방역 대책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들은 어떤 업소는 시간이 연장되고 어떻고 이런 추측 기사들이 나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는 고인물입니다. 적당히 한 겁니다. 정은경 청장도 원칙대로 이렇게 나옵니다. 아직 안도 안 나왔는데. 오세훈 시장은 방역 당국과 이 서울시 매뉴얼이 나오면 협의하겠다고 했습니다. 당분간은 중앙정부의 매뉴얼을 따른다. 혼란이 있으면 안 된다. 게다가 요즘 서울 포함해서 전국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600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계속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백신도 확실히 공급 못하고 지금 쩔쩔매고 있습니다. 이 무능한 정부의 오세훈 시장 완전히 모범, 시범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두 해가 아닙니다.
자, 이건 역시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힘이 센 사람이 아닙니다. 국무회의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배석자입니다. 배석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길이 가는 것은 이들이 어떤 식으로 회의를 하는지 이걸 다 봅니다. 오세훈이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봤더니 장관들이라는 사람이 말이야. 이런 발언을 하고 난리야. 이거 뭐가 되겠어. 이거 바꿔야 돼. 이렇게 말을 하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지금 문재인 강요들은 상당히 벌벌벌벌 떨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도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 서울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과거에도 이런 적은 종종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 그 국무회의에서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오세훈 서울시장, 게다가 지금 분위기는 완전히 문재인 정권으로부터 국민들의 마음이 떠나고 있고 오세훈은 지금 0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에서 1년 전에 참패했던 그 서울에서 25개 전구에서 오세훈이 박영선을 이길 수가 있는가? 이건 오세훈이 잘났다가 아니라 그만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서울 시민들도 다 등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 관악구, 구로구, 중랑구, 금천구, 강북구까지도 다 오세훈이 이겼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명분은, 여론은 오세훈의 편에 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갑자기 긴급 경제장관 회의다, 긴급 코로나 관련 장관 회의다 열기 시작하는 것이고 화요일 날 국무회의는 그 정점에 서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세훈 씨를 만나서 어떤 자세를 보일 것이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 원래 그쪽은 좀 이렇게 그런 쪽이 좀스럽다는 표현까지 제가 안 쓰겠습니다만 속이 좁고 오세훈에 대해서 굉장히 기분 나쁘고 또 망신 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세훈은 혼자입니다. 딱 야당 인사는 딱 한 명이고 전부 다 장관들 깜도 안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막 임명한 사람들로 차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통과도 안 되고 반대를 해도 그냥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무조건 임명 강행 이런 사람들이 다 넘쳐납니다. 그 안에는 지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인사만큼은 정말 엉망진창이라는 비판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그런 장관들이 다 앉아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 국무회의에는. 그리고 그런 장관들이 장수도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 강경화 장관. 도대체가 그렇게 비판을 많이 받고 특히 김현미 장관이 했던 것 때문에 우리나라 부동산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그걸 그렇게 장수장관시키는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 인물들로 채워진 이 캐비넷. 아유 정말 오세훈 시장 한만 보고 나오면 정말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야당 인사가 참석하는 국무회의가 처음 열리는 겁니다. 자 오세훈 시장 지난 9일 당선된 뒤입니다.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국무회의는 배석자 신분으로 모든 토론에 참여할 수는 없지만 꼭 필요한 사항이면 민심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할 생각이다. 자, 오세훈 시장의 배석으로 부동산 정책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이견이 표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국무회의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장관들이 우선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겁니다. TV토론의 달인이 누굽니까? 오세훈입니다.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 말 주변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솔직히. A4 대통령이라는 별명도 한때 있었습니다. 자, 이제 TV토론에 나왔던 오세훈, 그리고 TV토론, 과거 대통령 후보 TV토론에 나왔던 문재인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론 장관들 다 문재인 편이겠지만, 아무튼 모레 문재인과 오세훈과 문재인이 만납니다. 어떤 장면이 연출될까요? 참으로 기대가 큽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